전 세계의 시선이 모였던 밀라노 올림픽이 조용히 막을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기록과 환호, 그리고 화려한 폐막식이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고 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흐름이 경기장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메달 시상대가 아닌 단 하나의 전시관을 향해서였습니다. 철수를 준비하던 다른 국가관들과 달리 한국관 앞에는 오히려 더 긴 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받은 한국관이었습니다. 유럽 기업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계약 이야기를 꺼냈고, 경기를 마친 해외 선수들은 다음날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탈리아 노부부는 따뜻한 떡국 한 그릇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본 BBC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 전시 하나가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그는 자신이 쓰던 기사의 제목을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밤 사람들은 왜 한국으로 향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세계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냉정한 시선으로 취재를 시작했던 한 기자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저는 마르코 로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국제 행사와 분쟁 지역, 그리고 세계 박람회를 따라다니며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기자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믿었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대부분의 일에는 공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국제 행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작은 화려하고 끝은 조용합니다. 박수는 크지만 정리는 늘 무표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장면들이지만, 저는 늘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빠르고 연출을 잘하고 보여주는 데 능한 나라. 하지만 깊이 있는 감동보다는 계산된 이미지가 앞선다고 생각했죠. 국제 행사에서 한국과는 늘 깔끔했고 세련됐지만 제게는 어딘가 광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나치게 준비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처음부터 취재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볼 것은 이미 다 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폐막식 몇 시간을 앞둔 국제 전시장 안에서 말입니다. 사실 그날 전시장 분위기는 거의 끝난 축제 뒤편 같았습니다. 조명은 하나씩 꺼지고 있었고, 직원들은 전시 구조물을 해체하며 카트를 밀고 다녔습니다. 몇 달 동안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몰려들던 공간이 갑자기 거대한 창고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프랑스관은 이미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독일관 직원들은 모형을 포장하고 있었으며, 미국관은 간판조차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장면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행사라는 생물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같은 풍경이니까요. 그래서 처음 그 줄을 봤을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불평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장소에 온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것도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폐막일 오후의 말입니다. 국제 행사에서 이 시간에 줄이 생긴다는 건 거의 규칙 위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관광객이 아니라 밀라노 시민들이었습니다.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련된 코트를 입은 노부부, 학교가 끝난 듯한 대학생들, 아이 손을 잡은 가족들, 경기 일정을 마친 선수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료 기념품을 나눠주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특별 이벤트 안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국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국제 프레스 라운지에서 루카 비앙키와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루카는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행사 코디네이터입니다. 과장이 없는 사람이고 가치 없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한국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행사 역사상 처음으로 S등급 평가를 받았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꽤 무례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평가들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홍보용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카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맥주를 마시며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줄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재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설계된 동선이나 마지막 이벤트 같은 건 말입니다. 한국은 이런 연출에 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때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서두르는 표정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를 받아들인 얼굴이었죠. 어떤 노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 어린아이조차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상 때문에 서 있는 줄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해서 서 있는 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수많은 군중을 촬영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어 움직입니다. 혜택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거나 아니면 유행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생각 하나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감정은 얕을 거라고. 감동보다는 전략이 먼저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것도 폐막식 직전에 다른 모든 선택을 뒤로하고 한 전시관 앞에서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제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줄의 맨 끝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돌아가도 됐습니다. 이미 오늘 촬영 분량은 충분했고 폐막식 취재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장면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줄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이탈리아 노신사가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기자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조여왔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이 단순한 방문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한국관 안쪽에서 문이 천천히 열리며 사람들이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줄 전체가 숨을 고르는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카메라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예상 밖의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줄 끝에서 조금 전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짚고 있었습니다. 한국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문이 열릴 때 느껴졌던 그 묘한 공기 말입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미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갈 장면이 아니구나 하는 감각이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전시관을 취재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 생각 하나가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순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입구까지 몇 걸음이 남아 있었을 뿐인데 공기 속에서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꾸듯 제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전시장 특유의 냄새가 있지요. 하루 종일 돌아간 냉난방 장치의 건조한 공기, 바닥 세정제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장비 운반 차량의 매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냄새들이 원래라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행사장에서 흔히 맡는 음식 홍보용 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 일부러 강하게 퍼뜨리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계산된 자극도 아니었고요. 이건 부엌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아침 일찍 일어나 천천히 끓였을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추운 날 창문 밖 공기가 차가울수록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실내의 온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상하게 기억을 건드리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런 건 전시 연출의 기본입니다. 냄새와 조명,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가장 오래된 도구니까요. 저는 속으로 메모하듯 생각했습니다. 좋네. 감각 연출이 꽤 정교하군. 그렇게 판단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예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화려한 공간을 예상했습니다. S등급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밖에 줄이 그렇게 길었으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국가의 기술력이나 문화적 위상을 강조하는 대형 영상 장치가 등장합니다. 벽 전체가 화면이 되고 관람객을 압도하는 구조물이 중앙에 서 있죠. 하지만 한국관 안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조명이 따뜻했습니다. 공연장 조명처럼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 집 안거실에 들어오는 햇빛 같은 색이었습니다. 벽은 단정했고 공간에는 여백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쓰기보다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악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악기를 살짝 튕기는 듯한 낮은 소리였습니다. 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간 옆에서 함께 숨 쉬는 음악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전시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사진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멈춰 있었습니다. 설명을 읽고 물건을 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조금 늦춰놓은 공간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중앙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긴 나무 테이블 위에 하얀 도자기 그릇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습니다. 행사장에서 흔히 보는 진행 요원처럼 보였습니다. 흰 셔츠 하나, 과하지 않은 자세.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계속 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이 오면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마치 수백 명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단 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테이블 위 그릇 안에는 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맑은 국물이었고 얇게 썬 하얀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떡국이라고요. 새해에 먹는 음식이고 한 해를 함께 잘 살아보자는 약속 같은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문화의 위대함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체험은 가장 오래된 전시 방식입니다. 사람의 긴장을 풀고 감정을 열게 만들죠. 저는 이미 수십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카메라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이탈리아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줄에서도 봤던 분들이었습니다. 연한 코트를 입은 할머니와 조용한 표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김도윤이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국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 작은 장면이 이상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한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공간이 조용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소리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전시를 즐기는 표정도 아니었고 예의상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기억을 동시에 떠올렸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카메라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기자로서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폐막일, 세계 각국 기자들이 마지막 뉴스를 쫓아 뛰어다니는 시간에 저는 국 한 그릇을 먹는 노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조금 민망할 정도로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 한 그릇이 왜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까? 적고 나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설명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 효과, 피로 누적, 감정 유도 연출. 전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스로를 설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을 찾기보다 흔들린 제 생각을 다시 세우려는 것처럼요. 저는 한국관 입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줄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폐막식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편집해야 할 영상, 약속된 인터뷰, 확인해야 할 자료들. 그런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하나의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제가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던 무언가의 시작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방문객 기록과 체류 시간, 재방문 데이터까지 전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답이 숫자 안이 아니라 다시 그 문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레스 센터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전쟁터 같았거든요. 각국 기자들이 전화로 소리를 높이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누군가는 급하게 영상을 전송하느라 케이블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막식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거의 모두 경기장 쪽으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좋은 촬영 위치를 잡기 위해서였겠죠. 마지막 뉴스는 언제나 가장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긴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샌드위치 포장지와 식어버린 커피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는 흔적처럼요. 저는 늘 앉던 구석 자리로 가서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피곤해서라기보다는 머릿속이 복잡해서였습니다. 조금 전 한국관에서 보고 나온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노부부의 고개 끄덕임, 국을 들여다보던 눈빛,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요. 기자로 일하면서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은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은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숫자로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용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미지근했습니다. 솔직히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점검 목록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장면을 만났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일입니다. 감정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지난 15년 동안 저를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준 방법이었습니다.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분위기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따뜻한 국 냄새도 아닌 것.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냉정한 기록 말입니다. 제가 본 것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실제 현상인지 구분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보조 작가가 보내준 방문자 분석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전시관별 방문 흐름과 체류 시간, 반응 데이터를 정리한 파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체 기사 구성을 위해 대략적인 흐름만 확인했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파일을 열고 가장 먼저 찾은 건 체류 시간이었습니다. 전시 분석에서 가장 정직한 숫자입니다. 사람을 입구까지 데려오는 건 홍보로 가능합니다. 이벤트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머물게 만드는 건 다릅니다. 그건 강제로 만들 수 없습니다. 떠날지 남을지는 결국 방문객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밀라노 올림픽 전시관 전체 평균 체류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숫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국제 전시회를 천천히 걷는 공항처럼 이용합니다. 관심은 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죠. 저는 스크롤을 내려 한국관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23분.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시간대별 기록을 교차 검토했습니다. 행사 초반, 중반, 후반까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길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3분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인기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을 바꾸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잠깐 들르려던 사람들이 예상보다 3배 이상 머물렀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방문율. 같은 사람이 2번 이상 찾아온 비율입니다. 전체 평균은 3%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도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반복 방문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한국과는 31%였습니다.
순간 프레스룸의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공식이 조용히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명 중 3명이 아니라 3명 중 1명이 다시 왔다는 뜻입니다. 폐막 주간에요.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 시간에 이미 봤던 전시관으로 다시 줄을 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자연스럽게 그 노부부가 떠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던 걸음. 말없이 서로를 기다리던 모습. 혹시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감정이 분석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설계된 홍보 전략, 알고리즘 확산, 인플루언서 효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요즘 국제 행사는 대부분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실 제가 만들려던 다큐멘터리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전시관 관심도는 개막 초반에 가장 높습니다. 이후 점점 줄어들죠. 폐막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다음 행사로 이동합니다. 이건 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한국관 그래프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 그래프가 급격히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라질 시간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른다는 건 괜찮습니다. 기자는 모르면 더 조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건 다릅니다. 세상을 이해한다고 믿었던 방식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프랑스 동료 앙투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문화의 중심은 항상 이동한다는 것. 어떤 나라든 잠시 주목받다가 결국 다음 흐름으로 넘어간다는 것. 그 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숫자들은 그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쌓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들수록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국관 밖에서 적었던 문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한 그릇이 왜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까? 데이터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건 노부부 한 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왜 그 공간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프레스룸은 거의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키보드 소리 하나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정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시간을 막아버렸습니다. 한국관, 재방문, 업무 일정이 아니라 개인 일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질문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기자가 되기 전 처음 현장을 따라다니던 시절에 느꼈던 감각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느낌.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한국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확인하게 될 것이 단순한 전시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요. 제가 믿어왔던 질문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요. 프레스룸에서 숫자들을 확인하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라는 건 늘 저를 안심시키는 도구였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숫자를 확인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23분, 재방문율 31%, 폐막 직전에 오히려 폭발한 관심도. 저는 그 수치들을 몇 번이나 다시 떠올리며 숙소로 돌아갔고 잠들기 전까지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저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 그래서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한국관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러 간 거였습니다. 어쩌면 어제의 장면이 우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같은 것도 있었고요. 올림픽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화는 꺼졌고 선수단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마지막 기사 송고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제 전시구역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그 질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국제 행사를 취재하면서 늘 같은 장면을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복도 모퉁이를 돌아 한국관 입구가 보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이 어제보다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폐막 다음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입구를 따라 길게 이어진 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느긋했고 이상할 정도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에서 익숙한 저항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상과 현실이 어긋날 때 자동으로 설명을 찾으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되면 인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요. 이번이 바로 그 세 번째였습니다. 저도 줄 끝에 조용히 섰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지 않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이 방문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스포츠 행사 한복판에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줄이라니. 그 자체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느낀 첫 인상은 밝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날보다 조명이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했고 오후의 흐린 밀라노 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시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속도로 머무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유리 전시대 앞에서는 몇 명이 고개를 가까이 숙인 채 천천히 설명을 읽고 있었고 중앙의 낮은 나무 테이블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벽 쪽 섬유 전시대에서는 방문객들이 천을 직접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안내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져보세요. 단순한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노르웨이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명이었고 팀 재킷 위에는 동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막 해방된 사람들 특유의 느슨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어깨를 치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전시장이라는 사실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 쪽으로 시선을 두게 됐습니다. 한 선수가 휴대폰을 꺼내 다른 선수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전시물을 보며 짓는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근처 전시 패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가진 오래된 습관 때문이었겠죠. 화면에는 한국 전통 옷을 입은 선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넓은 소매의 파란 옷을 입고 조금 어색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작은 초록색 포장지였습니다. 믹스커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으로 약간 웃었습니다. 국제올림픽 문화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몇백 원짜리 커피라니. 제가 알고 있던 문화 외교의 공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진지하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김도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방송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기록하려는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볼거리가 아니라 일상. 적어놓고 한동안 그 단어를 바라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꽤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콘텐츠, 빠른 산업 성장, 정교한 국가 이미지 전략.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것을 계산된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도 결국 브랜드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잘 만든 이미지가 세계를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설날에 먹는 국 이야기, 손으로 묶은 매듭 장식, 그리고 믹스커피.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염색된 천을 빛에 비춰보며 친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서는 젊은 커플이 번역 앱을 켜고 설명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음식 테이블에서는 10대 소년이 믹스커피를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다르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출된 행사들을 취재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지, 어느 지점에서 감탄이 나오도록 설계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패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벽 쪽에 기대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제 김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새해에 국을 함께 먹으며 서로를 기억한다는 이야기. 저는 그 말을 그냥 문화적인 설명 정도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또 적었습니다. 만드는 것과 지키는 것은 같은 방향일지도 모른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렴풋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과 산업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방식이 혹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계약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와 낯선 사람에게도 정중히 인사하는 태도가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로 오래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진짜 이야기는 서두를수록 놓친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노르웨이 선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메달을 목에 건 채 낮은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긴 경기가 끝난 뒤에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전시 철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트럭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행사 하나가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에 앙투안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늘 하던 약속이었습니다. 서로 취재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음 흐름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원래라면 저는 한국관 이야기를 꽤 냉정하게 분석하며 말했을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출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전에 저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질문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무겁기보다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시작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어떤 표정으로 제 말을 들을지 아직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밤 대화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제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알람을 6시 반에 맞춰두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긴 해외 출장의 마지막 날이면 보통 사람은 조금 더 자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늘 그랬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공항으로 가기 전에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긴장이 풀리는 그 마지막 여유를 느끼고 싶다고요. 전날 밤 앙투안과 카페에서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분명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밤거리는 축제가 끝난 도시 특유의 조용한 피로가 남아 있었고 사람들도 어딘가 안도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큰일 하나가 지나간 뒤의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아직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요. 취재는 끝났는데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7시 반이 조금 넘어 전시구역에 도착했을 때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한 지우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행사가 끝난 뒤의 철수 현장은 늘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압도적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화려하게 빛나던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 속도를 직접 보면 조금 허무해질 정도입니다. 외곽 도로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배기가스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고 밤새 대기하고 있었던 크레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짜여진 계획대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세계 각국의 문화를 담고 있던 구조물들이 번호가 붙은 부품으로 해체되어 트럭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관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자국만이 거기에 무언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독일과는 외벽만 남아 있었고 미국과는 내부가 완전히 비워진 채 철골 구조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일본관 역시 밤사이 대부분이 해체되어 나무 상자 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게차가 그 사이를 오가며 상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들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제 일이었습니다. 축제의 시작보다 끝을 기록하는 것.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마지막 순간을 남기는 것 말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는 장면을요. 그렇게 촬영을 하며 걷다가 동쪽 복도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멈춰 섰습니다. 한국과는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스태프들은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입구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난 2주 동안 봤던 것 중 가장 길어 보였습니다. 폐막식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시관이 해체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문화관 입장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는 건 제 경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복도 가장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벤트 연장인가? 특별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마지막 할인 같은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느껴진 공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밖에서는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엔진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는데 이 안은 마치 다른 시간대처럼 조용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천천히 전시를 보고 있었고 김도윤은 중앙 테이블에서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였습니다. 낮은 전통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행사 첫날부터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음악이었습니다. 그때 공간 안쪽에서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시 구역 뒤편에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행사에서는 흔한 풍경이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홍보 브로셔가 아니라 두꺼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순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낯익은 업계 관계자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아침 이미 2건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고 하나가 추가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중동 대표단이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전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늦게까지 데이터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산업 자료였습니다. 수출 기록, 기술 협력 계약, 제조업 흐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주목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는 것. 반도체, 조선, 인프라, 기술 협력. 뉴스의 헤드라인에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였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온 가장 눈에 보이는 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앙투안이었습니다. 그 역시 말없이 뒤쪽 계약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요. 그 말에는 예전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가 전시 보관용 천을 조심스럽게 접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이라서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고요. 앙투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길게 남았습니다. 잠시 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시장 대부분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떠나고 있었고 간판들이 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폐막식은 어젯밤 끝났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찍은 영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처음 밀라노에 올 때 저는 한국을 조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뜬 나라, 이미지에 능한 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마지막 아침에 제가 본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남는 문화, 약속이 이어지는 방식, 그리고 모두가 떠나는 순간에도 조용히 다음 일을 시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쉽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올림픽 취재, 기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제가 밀라노에서 발견한 건 한 전시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나라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남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도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가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오래 남는 그 질문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국관으로 다시 향하면서 스스로에게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단지 마지막 촬영일 뿐이라고요.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려면 폐막 이후의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 열기가 식은 공간, 그리고 축제가 끝난 뒤 남는 공기의 온도까지 기록해야 작품이 완성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정표에도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폐막 후 현장 기록 촬영. 아주 직업적인 이유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며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일이라는 이름 뒤에 개인적인 마음을 숨기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요. 밀라노의 저녁 공기는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곳으로 가는 진짜 이유는 촬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한국관으로 돌아왔을까? 저는 숫자를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방문객 통계도 분석했고 경제 효과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언론 반응과 SNS 데이터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이미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정말 전부냐고. 데이터 아래에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저녁 무렵의 전시구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각국 언어가 뒤섞이며 울려 퍼지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조명이 꺼진 전시관들은 마치 긴 꿈에서 막 깨어난 무대처럼 조용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리가 가득할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감탄, 카메라 셔터 소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공간이 얼마나 살아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쪽 구역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전시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관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아니었습니다. 운영을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부드러운 조명이 안쪽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빛은 멀리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집처럼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수백 미터 줄이 이어지던 공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전시물은 그대로 있었고 천 패널도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던 섬유 샘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작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입구 근처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음식 테이블 앞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어린 이탈리아 여자아이가 서 있었고 옆에는 할머니로 보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떡국 그릇에 꽂혀 있었습니다. 낯선 음식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순수한 집중이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이걸 먹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공간이 조용해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김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로 약속하는 음식이에요.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할 때 먹어요.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은 아주 짧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며칠 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졌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줄. 낯선 한국 커피를 사진으로 남기던 노부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으며 인사하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던 인사까지. 저는 그동안 전략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공 공식 말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된 이유를 분석 가능한 구조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것이 애초에 틀렸다는 사실을요.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신뢰라는 말이 한국에서 특별히 강조된 가치가 아니라 이미 삶의 바닥처럼 깔려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한 그릇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전시를 정리하는 손길에서도, 마지막 관람객을 보내는 표정에서도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나갈 때까지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시작과 끝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공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온 사람은 저였습니다. 뒤에서 입구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의 거리는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왔고 전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차를 끓이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달 전에 적어두었던 다큐멘터리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열풍의 끝을 분석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지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만들 이야기와 전혀 다른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 밀라노는 자정을 향해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세계를 품었던 도시가 다시 자신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세계가 왜 한국을 찾아왔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15년 동안 저는 언제나 끝나는 순간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기가 사라지는 지점을 찍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밀라노에서 제가 본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이제야 세계가 알아보기 시작한 이야기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올림픽은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관의 불도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눈 약속과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항상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불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밀라노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